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드디어 미국 대통령이 밤사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각 새벽에 트럼프, 막말 트럼프는 이제 집으로 가셨고요. 이 우리나라 나이인가요? 미국 나이로 79세의 노인 대통령 바이든이 드디어 미국 대통령, 그죠? 백악관으로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자, 제가 제목은 초록색 색깔로 그린이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바이든의 정책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이 ESG 이걸로 표현될 텐데요. 제가 지금 CES 1편을 5G로 올렸는데 이 편을 지금 요 ESG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면은 좋은 영상 올라갈 때마다 뜨니까 꼭 하시고, 좋은 채널이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채널을 뭐 어떤 식의 풀어나가는지 영상 몇 개만 보시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월 21일입니다. 오늘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날씨가 정말 또 눈이 그렇게 오더니 한파가 오더니 이젠 따뜻해졌습니다. 올해 겨울은 이렇게 지나가는 걸까요? 어쨌든 춥지가 않아서 좀 다행이에요. 눈이 다 녹고 깨끗한 땅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핵심 뉴스 체크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는 왜 제가 한다고 했죠? 결국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우리나라 증시 마감 후 제가 영상을 매일 데일리로 올리고 개별 종목 분석도 일주일에 한두 개씩 올리고 있지만, 결국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는 거시적인 흐름과 주식시장의 흐름, 경제적인 흐름, 투자에서 그래도 알고 가야 될 그런 체크 포인트를 알아야지, 큰 흐름을 알아야지 결국 기업의 바텀업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맥락을 짚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사 하나하나,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꼬집을 거는 또 꼬집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좀 길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다 제 생각엔 제가 주식시장 경험상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을 나름대로 뽑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신이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요. 반색하는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마감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넷플릭스 주가가 17%나 폭등했어요. 넷플릭스 컨센서스 대비, 그러니까 기존의 추정치 대비 이익은 좋지 않았지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얘가 대표적인 무형자산 플랫폼 그런 역할이잖아요. 이 폭등한 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안 쪽 해가지고 신규 가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리고 가격까지 지금 올린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웨이브나, 그죠? 그런 종목들 정말 많은데, 그런 업종들이 많은데, OTT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결국 넷플릭스였고, 그쵸? 넷플릭스를 통한 뺑이 빅테크 기업들이 고잉을 하면서 시장을 되게 랠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그 스위트홈이라고 결국에는 그 국산,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국산 미드가 아니라 한국 드라마죠. 한국 드라마. 그죠? 제가 미드를 되게 사랑했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드라마의 그런 CG 효과나 이런 것들 제가 하루에 10편을 다 봤는데, 정말 기대되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좀비 영화 이런 거, 좀 호러물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죠? 이 넷플릭스 세계 유료 구독 가구 수가 2천만 명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죠? 자, 그리고 페이스북도 뭐 2.4% 올랐고, 구글 모에서 알파벳 같은 경우 5.4%나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미국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다우지수가 0.8% 올랐고, S&P는 1.39% 올랐는데, 나스닥이 얼마 올랐죠? 1.97%. 그죠? 나스닥이.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빅테크 기업들 때문에. 유료 가입자 수가 4분기에만 851만 명이 순증했다고 밝혔답니다. 유료 가입자가 지금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얼마죠? 2억 명이에요. 2억 명. 국내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5천만 명 중에 그래도 1천만 명은 넘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살펴봤는데요. 자,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고 이게 된 게 결국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미리 말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부양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진행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재무부 장관 그 지명자죠, 인사청문회에서 크게 행동하자고 했잖아요. 액트 빅이라고 대규모 부양책 지지했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블루 웨이브잖아요. 지금 상원과 하원도. 자, 캐시우드 이분 누구죠? 여성분이잖아요. 매우 유명한 여성분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우주산업 ETF 얘기했는데 이분이 테슬라 관련해서 그죠? 또 ETF도 만들었고 혁신 이노베이션 ETF 해서 작년에 ETF 수익률이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휩쓴 그런 운용사 CEO예요. 설립자경 최고 경영자죠. 근데 캐시우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또 어제는 올해 기업 미국 기업입니다.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그래서 V자 회복 기대다. 근데 나스닥과 다우와 S&P가 벌써 V자를 기록해서 코로나 이전에 고점을 넘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증시는 V자 회복을 했죠. 이 V자 회복은 뭐죠? 기업들의 이익을 말하는 건데요. 물론 여기서 쩡크라기 하기엔 그렇고 언택트에 디지털에 제대로 변화를 못한 기업들은 분명히 도태됐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디지털에 되게 익숙해지고 변화를 일으킨 기업들은 폭발적인 이익이 늘어난다고 S&P 기업들의 주당 100달러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500개 기업이 평균적으로. 근데 2019년에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EPS가 140달러였어요. 미국이 140이었는데 19년에 140달러. 그죠? 근데 20년에는 평균 100달러. 뭐 집계를 한 거죠. S&P 500기업. 21년에는 이 100달러에서 2배로 늘어날 거라는 거야. 200불. 평균 EPS가. 그러면은 지금의 주가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지금의 주가가 이해가 되고요. 결국에는 코로나 19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반등하는 기업들도 많을 거고 파괴적 혁신에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이런 거에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상당히 신뢰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자, 올 들어 6.5조나 지금 던졌어요. 국민연금. 오늘까지 해서 아마 7조 정도 거의 던진 것 같은데요. 국내 주식 비중 축소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뭐 해외 대체 투자 이런 것도 늘리고 국내 비중이 시가총액이 늘어나니까 팔고 있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으로 운용되는 자금이 한 150조에서 많게 170조 정도 됩니다. 170조. 이 중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70조 정도는 직접 하고요. 70조는 위탁을 맺 거예요. 위탁. 그리고 이 70조 중에 패시브, 흔히 말하면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거의 아마 70에서 거의 80%?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소형주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패시브는 코스피 200 이걸 벤치마크로 삼습니다. 근데 이 위탁 주는 거는 여러 개가 있죠. 뭐 중소형, 가치주, 성장형, 배당주 이런 각각의 운용사별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데다 위탁을 줘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중도 지금 줄이고 있고 이 비중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중을 전체 줄여서 어디 가냐? 해외로 간다는 거야. 해외. 글쎄요. 이거 맞나요? 국내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고 개인들이 투자도 참여를 하고 오히려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연금을 책임지는 그런 기관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는 또 어제 코스닥을 뭐 투자를 늘릴 거다. 이런 게 기획재정부에서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건 매우 선호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올랐냐?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게 말이 안 됐냐 하면은 매년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50조가 넘습니다. 50조 원. 어마어마하죠? 다들 직장인들부터 해서 국민연금 지금 납부하시는 총액이 매년 50조 정도 넘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왜 줄이는 거죠? 시가총액도 늘어났고, 그리고 매년 분모도 늘어나는데 총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늘어나는데 계속 줄이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래서 계속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연금 운용하시는 분들 최근에 들어서 운용 수익률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는 지분은 올라가서 파는 것이겠지만 실제적인 뭐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오늘 종가상으로 코스피 3160 바이든 랠리 축포를 역시 쐈는데 이러다가 또 3500 넘어가서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비워놨던 고간을 들어올까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적자산업 철수 가능성 LG전자 이거 MC 사업부죠. 휴대폰 사업부 10% 오늘도 넘게 올랐어요. LG전자 그죠? 관련 LG 뭐 이런 지주사도 좋았고 LG 디스플레이도 무려 LCD 아이폰에 들어가는 LCD 적고 그 전장 쪽으로 인포테인먼트로만 집중할 때 이런 게 나오면서 이 무겁던 LG 디스플레이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신사업 지배구조 개편 뭐 이런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파괴적 혁신 기업의 본질 가치가 바뀌고 있다. LG전자를 제가 10년 동안 안 봤다고 했었어요. 2008년 이후에 계속 매매를 했었어도 계속 실패했었습니다. 이번에 상한가 간 날 마그나와 조인트벤처 차린 날 그날이 매수 기회였어요. 저래. 근데 상한가 가면 쉽게 손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또 며칠 전에 올렸었잖아요. 그 영상이 어디 있죠? 그 영상이 제가 지금 보시면 지금 어제 이거 시향 개별 시향도 있지만 이거 LG 구강모 이거 삼성이 이건이 업적 뛰어난 LG 1등 갈 때 이날 올리고 지금 5일 전인데 그날이 14만원 초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날 마감 후에 다음날 샀어도 14만원 초반대에서 시작해서 오늘 거의 19만원대 갔으니까 대형주로 30% 정말 시장이 세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TS로 오늘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자, 일단 변동성 지수부터 살펴보죠. 어땠죠? 빠졌죠? 제가 이거를 길게 늘이켜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갔던 변동성 지수 내려왔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근데 요 라인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크게 문제없다 했는데 오늘 M자형으로 역시 빠졌습니다. 이러면 지수는 더 갑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면 코스피 차트 볼까요? RSI가 이 가열권을 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아니에요. 가격 조정 확 빠져야 되거든요. 기간 조정이에요. 이건 여기서도 치고 올라가는 거다. 계속 조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기술적 지표의 가열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스피도 5일선 차트로 올라왔고요.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오늘 이틀 동안 양봉 세웠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얘는 RSI 지표, 가열 지표가 많이 내려왔어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은 맞지만 지난번에 오히려 이 지금 지수 때 낮을 때보다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주면서 조정을 주면은 가열된 지표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어떻습니까? 오늘 개인이 거래소 600억 팔았고 결국적으로는 아침에 사다가 기간은 또 팔았어요. 누가 팔았죠? 연기금 2,900억 중에 2,700억 팔았으면 뭐 그죠? 금융투자는 또 들어왔네요. 얘는 차익거래하는 애들 무시하라고 했고요. 지금 사모펀드 오늘 웬일 좀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을까요? 글쎄요. 뭐 포트폴리오 조정일지 모르겠고 투신권, 펀드 한매, 공모펀드 계속 일어나고 있고 보험, 뭐 기타 금융, 기타 법인 다 팔고 있어요. 코스닥은 개인이 오늘 어제 외국인 기관이 샀던 거를 얘네가 좀 팔면서 좀 샀습니다. 연기금이 팔았죠. 연기금이 멈출 때가 됐다고 했어요. 더 이상 줄이기에는 아직도 비중은 높겠지만 많이 팔았어요. 아까 제가 얼마 운용한다고 했죠? 거의 150에서 많게는 170조. 근데 뭐 이게 자산가치가 NAV가 주가가 오르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이 비중을 지금 줄이는 건데 지금 올해만 얼마 팔았죠? 올해만? 볼까요? 올해만 6조 5천억 팔았네요. 코스닥까지. 그래서 만약에 150조라고 가정할게요. 150조에 6.5주면 얼마죠? 한 5% 되나요? 5% 좀 안 되네요. 그죠? 이 정도 팔았습니다. 이걸 10% 가까이 팔까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오늘 업종별 보면은 코스피 다 좋았고요. 운수장비 뭘까요? 운수장비
현대기아차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전장 쪽 모비스가 제일 좋았고, 그죠? 만도 이런 쪽, 현대유야, 그죠? SL, S&T, 보티브까지 전장 쪽이 다 좋았습니다. 전장 쪽 자동차 전장 쪽이 좋았고, 그리고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막판에 뭐 인텔의 파운드리, 그죠? TSMC랑 원래 TSMC에 맡기던 인텔이 삼성전자에도 의뢰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종가에 올랐고, LG전자 무려 10% 가까이 올랐고,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린 거의 10%, 그죠? 파운드리, DB하이텍도 종가에 많이 올랐고, LG전자 우선주는 거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단자 이런 거 전장 쪽, 지금 오늘의 핵심은 뭐죠? 크게 표현하면 전장입니다. 전장. 어제도 전장, 오늘도 전장. 코스피는 그래서 1점 거의 5% 가까이 올랐고, 거래대금 25조, 코스닥 13조, 합이 거의 39조 가까이 됩니다. 거래대금 시장 올라가면서 올라가요. 아주 좋아요. 가열은 빠지고 거래대금 올라가고, 코스닥 981포인트. 코스닥 이번 달에 분명히 저는 1000 찍는다고 봅니다. 1000 찍는다고 보고요. 제가 뭐 손가락을 걸고 싶지만 그러면은 제가 이 방송을 못 찍으니까 그냥 걸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코스피 200 종목, 뭐 이쪽 방어주들 전통적인 제가 싫어하는 종목들, 저 PBR주 안 올랐고요. SK그룹 되게 좋았죠. LG이노텍은 오늘 좀 못 올랐지만 LG가 주 LG가 올랐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지배구주 있는 거 올랐고, 아까 기아차, 현대모비스, 카카오, 네이버, 언택트 관련주도 올랐고, 미국의 뱅들이 올르니까 같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좋았어요.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았고, 하이닉스도 계속 13만원대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뉴딜 관련주 볼까요? 뉴딜 관련주는 바이든 됐는데 조금 그냥 삐리했어요. 근데 수소 쪽 좋았고, 전기차 쪽은 2차전지 쪽은 조금 안 좋았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 여전히 좀 강했고, 오늘 여행주 이런 것들, 오늘 하나투어 가보니까 본사도 뭐 메가가 물건을 나왔다 뭐 이러는데, 이쪽이 과연 좋아질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쪽 좋아질 거라 생각이 왜 계속 안 될까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옛날처럼 이게 아까 V자 반등, 지금 지수는 이렇게 올라왔고 이렇게 갈까? 저는 여전히 회의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은석유 실적 계속 좋다고 했고, 제가 옛날에 차화정 때 매매했던 종목이라는데 그때보다 실적 좋으니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건설주들은 조금 조정 받았는데, 건설 업황도 계속 좀 공급 물량 늘리면은 관련주도 꼭 시멘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헬스케어가 좀 부진했어요. 부진했는데 SK케미칼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 갔던 뭐 노바 백신 공급 이런 걸로 6% 가까이 올랐고요. 매드팩토가 시장에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급락했다가 계속 급락했죠. 1월 내내. 그랬다가 15% 가까이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LNK 바이오, 뭐 LNC 바이오 이런 것들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박셀은 오늘 또 10%. 요새 박셀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조심은 해야 돼요. 매매에서. 자신있게 매매하실 분은 이거를 이제 끌고 갈 종목이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이미 20배 버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가더라도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쪽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반도체 보겠습니다. 반도체. 이게 조정이 힘드네요. 반도체 어땠습니까? 뭐 후공정이나 뭐 이런 쪽들, 소재 쪽, ENF 테크놀로지가 10%나 올랐네요. 이게 아마 아까 삼성전자, 인텔 그쪽 오스틴에 뭐 땅을 많이 매입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코미코 되게 소재 쪽 나쁘지 않았고, 한양 ENG 대표적인 클린룸 하는 데죠. 그죠? 여기가 오스틴의 공장을 갖고 있죠. 클린룸. 그래서 오스틴에서 만약에 공장에서 삼성에 그 위탁 생산을 하면은 이 한양 ENG가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런 거고, 파운드리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보면은 후공정들 좋았습니다. 후공정 좋았고,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 오늘 YMT가 상한가 갔는데, 미국의 뭐 이거 FPCB 연성기류회판이 옛날에 휴대폰만 들어갔으면 이게 전기차에 전장에 들어가요. 전장 전기차 자율주행, 그쵸? 이게 정말 제가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YMT 언제 올렸죠? YMT 제 영상에서
어떻게 찾죠? 요거를 치면 되네요. 여기 제 구독 하시면 홈페이지 나오면 YMT 언제 올렸죠? 여기 올렸었네요. 10월 27일날 아이폰 12와 퀄컴 수혜주 뭐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여기에 전장까지 2개월 전에 올렸는데 그동안 진짜 너무 기었어요. 너무 이 회사가 진짜 분기별로 실적 너무 좋아지는 회사거든요. 그쵸? 2개월 기었습니다. 2개월 매우 어려웠을 것 같고 갖고 계신 분은 오늘 축하드립니다. 오늘 신고가 영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텍플레스 뭐 이런 거 FP12 전부 다 이런 쪽 다 좋았어요. 옵토론텍 이쪽이요. 옛날에 휴대폰 핸드셋이라면 이제는 자율주행 그죠? 전장 이런 쪽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주산업 세트레가이가 오늘도 강하게 30% 인텔리안테크 15% 인텔리안테크 올해 작년부터 세트레가이 제가 영상 올렸을 때 이 두 개 종목 좀 잘 갖고 계신 분은 그래도 꽤 수익이 짭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갈까? 우주로 향할까? 여기가 끝일까? 저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는 제가 안 할게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못 분석 영상을 올리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어디 있냐? 그것도 여기에 돋보기에 이렇게 제 채널 준식 분석자 구독하기 누르시고 하면 처음 화면이 이거죠. 세트레가이 이렇게 치면은 언제 올렸죠? 이때 올렸네요. 4개월 전에. 그죠? 작년 9월인가 유튜브 시작할 때 올렸어요. 조회수 1000회밖에 안 됩니다. 1000회. 이거 보고 사신 분 좀 있으면은 좀 먹었을까요? 못 버텼겠죠? 못 버텼을 거에 50% 겁니다. 50%. 자, 어쨌든 오늘 이런 종목들 자세하게 좀 종목 살펴봤어요.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정식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는 하답을 보냈죠. 이 중국 지리자동차가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 있잖아요. 텐센트. 여기 플랫폼 대표적인 기업인데 자율주행 기술을 같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억나세요?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GM에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협력하기로 한 거. 전 세계가 미국은 미국, 중국대로 지금 서로 협력하고 한국은 또 2차 전지 벤더들 너무 좋은데 그죠? 계속 이런 전기차, 제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 작년에 몇 프로가 했죠? 4에서 5%라고 했죠. 이 MS가 이거가 시장 침투율이 10, 20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최소 관련된 기업들은 온고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결국 기업은 숫자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은 성장주들 숫자를 그렇게 많이 안 보고 하는데 LG전자 같은 숫자가 너무 좋죠. PR이 낮잖아요. 근데 재무제표는 옛날 방식이고 어쨌든 숫자가 결국에는 성장하는 기업이 나중에 안 나왔을 때 그건 결국 다시 회귀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불변의 법칙이라고 봐요. 지금같이 뭐 저금리 유동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고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 받고 그죠? 좀 더 PR도 더 높게 바라볼 수 있는데 분명히 또 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정상화가 되고 근데 성장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익이 안 나고 숫자가 안 나오면 다시 회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우주산업 이런 것도 지금 몰라요. 그냥 기대감이에요. 실적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주식을 숫자 가지고만 근데 계산하면 돈 벌기는 힘들다. 근데 앞으로 숫자가 나올 거를 할인율을 계산해서 이 정도는 나오겠지 하고 보통 주식을 저도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지 제가 무조건 뭐 헬스케어 추천한다고 IT 추천한다고 뭐 주분나무 맨날 고성장 그죠? 신고가 이런 것만 추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도 저의 본질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선물 변동성 지수 아까 급락했다고 보여드렸고요. 어제 코스닥, 오늘은 언택트, SK, LG그룹주 역시 시장 대표주가 견인했죠. 막판에 삼성전자가 1% 가까이 또 올르면서 그죠? 종가상으로는 사상 최고치. 자, 바이든 시대의 종가상 사상 최고치 3,160, 코스닥은 98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이든 시대에 얼마나 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4,000이 한 번에 넘지 않을까. 코스닥은 뭐 많이 지르기는 어렵고요. 1200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저만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계산했냐? 그거는 너무 시간이 걸려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미국 인텔의 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이래서 아까 한양 EN제부터 해서 내일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EUV 결국 비메모리 이런 종목들이 또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급등하는 것들을 따라갈 것이냐,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보유자들은 팔아야 되냐, 더 사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는 저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산업이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는지 정말로 좀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종목을 바텀함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요. 그 종목이 당장의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의 정말 어떤 성장성이 있는지, 사실 기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주식 투자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같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나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